유전 정보를 활용한 의료 산업은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국내 유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국내 대표 유전체 기업인 마크로젠을 이끌고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서정선 교수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도 전문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력을 지닌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유전체 산업 현황과 기술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세계 유전체 분석 시장을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이 한 30억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한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한 2~3%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서 20 내지 30% 정도 돼서 2018년 정도 되면 12조 정도가 되게 되고 한국은 한 5천억에서 8천억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마크로젠이라든가 테라젠 이텍스, DNA 링크 같은 그런 대표적인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차별화된 그러한 어떤 특장을 갖고서 이제 10여 년 동안 국내 유전체 분석 산업을 이끌고 있고요. 이들 세 업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분석 기관들이 이제 DNA 유전체 분석의 초대형 분석 기관이 있는데 1년에 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미국에 한 10곳이 있고 중국에 한 3곳, 호주에 1곳, 그리고 한국에 1곳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는 없고요.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만이 지금 이런 전 세계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20,000명씩 할 수 있고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 유전체 분석 기술이 뛰어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규정에 묶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산전 기형아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엄마의 그러니까 산모의 혈액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형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 출산이 눈에 띄게 이제 불어났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에 대한 임산부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게 됐고 유전체 분석을 통한 산전 기형아 검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유전체 검사를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법령이 허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못하고 반면에 이제 기술은 다 갖고 있어도 못하고 반면에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있는 유전체 기업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문제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국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센전에 있는 BGI라든가 미국의 아리오사라고 하는 회사로 이 유전 정보들이 이제 다 글로 분석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런 산전 기형아 검사와 같은 그러한 분석을 하려면은 이게 신의료기술 평가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의 급여냐 비급여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신의료기술의 경우에 국내 업체와 국내 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많은 그러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들이 이제 앞으로 또 창출이 될 텐데요. 이런 유전체 분석 기술의 규제를 피해서 법규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의 분석을 맡기다 보니까 DNA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유출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유출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DNA, 이렇게 중요한 정보, 유전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의료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의료 시대를 위해서 정밀 의료
그 시대를 계획을 열겠다. 그러고서 그것을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두교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곧 이어서 영국 같은 데는 한 10만 명, 지금 모든 나라가 한 10만 명 계획들은 얘기한 나라가 있는데 미국은 아마 100만 명 정도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이미 이 100만 명 개놈 계획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크레이그 벤터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장수 개놈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은 결국 그 유전 이런 모든 샘플을 이제 채취하고 이런 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컨텐츠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년에서 5년이 이제 지나면 10만 명 수준을 넘어서 수백만 명이 되는데 이 국내의 어떤 아시아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 나가게 돼서 컨텐츠를 그들이 갖게 되면은 결국 한국은 여기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이제 붙은 그러한 컨텐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상당히 아주 그 미래 그 보건의료 산업의 어떤 그 트렌드로 볼 때 아주 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IT 산업 못지않게 이 바이오 산업, 유전체 산업이 미래 각광받는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 기업의 정보를 넘겨주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단독으로는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미래에서 지금 남은 산업이라는 게 오락 산업하고 보건의료, 헬스케어 쪽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바이오 산업이 기존의 의료, 헬스케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더구나 고령화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고령화된 인구가 전부 다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가격을 의료비를 10분의 1로 줄이지 않으면 이 모든 의료보험이 다 파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에 미국 의료보험이 파산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아주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걸 예측의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 의료비는 어느 누구도 부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의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데 이것이 의료비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보세요?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 정보를 활용한 의료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서정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이 각광받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네, 이 산업과 산업 사이의 경계를 좀 허물고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유전 정보를 활용한 의료 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